제가 맡은 발제는 이민정책 그리고 인종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발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저희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미국 대선을 놓고 토론을 할 수 있게 만든 법이 3가지가 있어요. 1964년도에 민권법, 그리고 1965년도에 투표권법, 그리고 같은 해 1965년도에 이민법, 개정이민법. 예. 이 3가지 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올 수도 없었겠죠? 또 투표권법이 없으면 우리가 시민권자로 납세자로서 유권자로서 투표할 자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못했겠죠? 또 민권법이 통과 안 됐다면 우리가 버스를 같이 탈 수도 없고, 예, 기차를 같이 탈 수도 없고, 또 맥도날드 들어가서 샌드위치를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가지 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을 1965년 체제로 그 당시에 우리가 민주적으로 합의했던 인종 간의 평등, 그 다음에 인권 등의 가치를 계속 가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1965년 이전의 체제로 인종이 평등하지 않았던, 또는 이민 정책도 평등하지 않았던 그 이전의 체제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196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자도 아니고 정치평론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대선 토론을 할 때 자신이 마치 가장 객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저의 정체성 그리고 저의 입장은 여기 써놨습니다. 이민자이고, 또는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작은 자의 관점에서 제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인 약자,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사진 3가지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1965년도 10월 3일 날 바로 여기 뉴욕 그 자유의 여신상 아래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을 사인하던 그 광경입니다. 뒤에 보면 로버트 케네디, 에드워드 케네디, 이런 분들 모습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것은 실제로 2016년 선거 때 그 테네시 주에 있는 연방 하원 후보가 썼던 슬로건입니다. Make America White Again. 우리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은 많이 들었지만 Make America White Again은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이민자들의 관점에서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속내는 Make America White Again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선거 팻말입니다. 미국의 이민법, 현재 이민법의 이민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알려면 이 두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크게 노출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스티브 배넌이고 한 사람은 스티븐 밀러죠. 그래서 두 스티브가 이민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아시다시피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한 1등 공신이고, 그 다음에 초기에 백악관 내 권력 암투 때문에 지금은 물러나 있지만 옆에 있는 스티븐 밀러의 대선배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아시다시피 공개된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죠. 스티브 배너는 아시다시피 브레이트 바트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서 극우파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야말로 운집해 있고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는 거기에 편집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티븐 밀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반이민, 그 다음에 흑인 또는 반여성, 이런 글들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던 사람이라서 이민법을 알려면 이 두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민 정책의 차이는요,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현재 공화당 행정부의 이민 정책 지난 4년 동안이 어떻게 흘러왔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만약에 이제 재선이 공화당
에서 재선이 됐을 때 어떤 정책으로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는 4년 전 1월 20일 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셨고 7일째 되는 날 머슬렘 밴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죠. 여기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아랍 7개를 콕 찍어서 이 나라에서 출신들은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죠. 첫째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의회 통과 없이 했다라고 하는 헌법수정조항 5조의 그 적법한 절차, 듀 프로세스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헌법시 4조에 나와 있는 특정 종교, 피부색, 인종, 국적, 성별에 의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충분한 설명 없이 이 7개 아랍계, 머슬림계 국가를 취우했다라고 하는 것에 때문에 헌법시사조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야 뭐 중동 사람들 또는 뭐 테러와 관련되는 국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민법을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저희 이민 변호사들은 딱 눈치를 챘죠. 이것은 이제 신호탄일 뿐이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잠재적 테러범 또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발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이제 대대적인 추방이죠. 그래서 15,000명의 이민국 경찰을 추가로 고용을 했고 첫 1년간에 체포된 숫자만 하더라도 15만 5천 명, 그리고 실제로 추방된 사람들은 21만 5천 명. 이 중에 우리 한국계가 157명.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모든 사람들은 중범죄자들을 우리가 추방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됐고 나머지 90%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자냐 서류 미비자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이민법은 민법입니다. 형사법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라고 얘기할 때는 형사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또는 범죄자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신분이 없는 사람들은 서류 미비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카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1살 때, 2살 때 또는 16세 이전에 왔고 고등학교 졸업했고 그 다음에 범죄 기록이 없는 친구들이 대학을 적어도 이 친구들은 부모 손잡고 미국 온 죄밖에 없는데 적어도 대학은 가게 해주고 또 취업을 해서 밥은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로 오바마 대통령이 실시를 했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소를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신규는 되지 않고 그나마 이제 연방 대법원의 판례 때문에 연장 신청하는 것만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불법 체류자에서 점점 합법 체류자들로 그 단속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학생들에 대한 단속, 학교를 다니는지 또는 불법으로 취업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영주권 인터뷰 갈 때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요청을 하고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취업 비자, 뭐 E 비자니, H 비자니, L 비자니 또는 뭐 종교 비자, R 비자 같은 경우에 한 번 승인된 케이스라도 처음 봤던 케이스처럼 아니면 처음보다 더 심하게 자격을 그 확인을 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2배 이상 기각 확률이 높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고용주의 입장에서 만약에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용주도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신문에 크게 났던 예가 전국에 있는 이제 세븐일레븐에 대한 단속이 2년 전에 있었죠. 그때 17개 주
98개 세븐일레븐에서 21명을 현장으로 체포를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세븐일레븐이 위치한 도시들이 다 민주당 성향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민법에 그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정말 경악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미국 이민국 사이트에 가면 강령이 써 있어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었는데 그 문장을 지워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민자 권익원호 단체들 생각하기에 이것이 아마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레이즈라고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 이민을 50% 줄이자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상정이 됐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구호는 저희 이민자 적어도 저희 이민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Make America White Again, 그러니까 백인 주도의 사회로 1965년 이전의 체제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다 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정책은요. 인종정책에 의해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단체가 이 남부 빈곤 법률센터입니다. 1960년도부터 60년대부터 민권운동 시대부터 유색인종들의 그 권익옹호를 위해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해왔던 분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혐오 단체로 구분하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KKK, 니오나치, America First Committee, Nationalist Coalition, Alt-Right Corporation, 이 이름 재밌죠? White Lives Matter, 또 Skinhead 이런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Christian Identity 이런 이제 보수적인 크리스천 그룹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통계가 나오는데 작년에 이런 그 증오단체 헤이트 그룹이 미국 전국에 940개가 있다고 통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17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임기를 시작한 한 해죠. 그 한 해에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증가율이 55%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99년부터 최근까지 헤이트 그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대도시에서 지금 이 빨간 걸로 증가치를 평균을 내보면 지난 4년 동안 각 도시에서 해마다 20% 정도 인종 혐오 범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혐오 범죄에서 깜짝 놀랄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흑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가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를 내보니 그 반이민자, 이민 혐오에 대한 그 혐오 범죄 숫자가 훨씬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혐오 범죄를 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우리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K1부터 12, 그 다음에 대학교가 있죠. 그 두 개를 합하면 가장 많이 혐오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로 나와 있습니다. 인종 혐오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건너뛰고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그 공화당의 정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라고 하면 그 경제 전문지 중에 보수적인 전문지죠. 포브스에서 2016년부터 21년까지를 통계를 내보면 내년쯤이면 1년에 들어오는 합법 이민자 숫자가 49% 감축할 것이다.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한 50만 명 밖에 못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반이민 행정명령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토안보부에서 몇 주 전에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지속적이며 치명적인 위협은 백인 우월주의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그 원인은 대통령의 인종주의적인 정치 전략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위험 축소 그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러한 경향은
내년 2021년 선거 이후에도 계속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간단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당선시키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모든 반이민 정책을 최소한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친이민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 반이민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사인으로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사인을 한번 함으로써 다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다카 드림 법안 그리고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모두 통과가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은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민법은 의외로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민자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 선언으로 I have a dream을 선포했듯이 지금은 우리 이민자들이 인권 선언으로 새로운 I have a dream을 선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